우선 미국 대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이죠.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내일 오후 3시까지 이제 만 하루를 이제 진행하는데 주별로 이게 이제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모두가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그게 운영 시간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진행 상황에서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뭐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종목 산업을 고르자.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뭐 혹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좀 저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나 거리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 회사인데 글로벌에서 변압기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히타치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 회사가 10월 30일에 얘기했던 게 누가 되더라도 노후화된 건 바꿔야 된다. 약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미 50년, 70년 된 이런 변압기들 지금 바꾸는 시기인데 그거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낡은 거 바꾸는 건데 상관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정부 기관에 이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리츠인 DA라는 이제 종목이 있어요. 미국 리츠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실적 발표회 할 때 대선이랑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어느 정당이 되더라도 크게 상관 안 받을 종목 중에 이제 괜찮은 애들을 이제 찾아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주 산업 같은 것도 그럴 텐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아르테미스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주 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뭐 헬스가 되면 이제 같은 정당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지원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을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군 창설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당이든 사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누가 당선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거를 골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결과를 이제 뭐 지금은 촬영 시점에는 사실 이제 누가 되냐 마냐에 이제 미리 거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나 보고 나서 이제 수혜주를 찾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랑 정책적으로 이제 서로 추구하는 바가 확실히 다르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을 강화하자는 스탠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좋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반대로 한국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친구들은 조금 투자할 때 사람들 심리가 아무래도 좀 걸리겠죠. 그런 사실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젠다 47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집대성한 사이트고 이제 여기서 좀 영어가 이제 힘들면은 이렇게 이제 파파고의 힘을 좀 빌려가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면 될 텐데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다면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제목은 이제 아메리카는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과 이제 전기료죠. 전기료를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과 전기료를 이제 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낮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뜻이 당연히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끝낸다. 바이든의 지원, 이 연방에서의 이제 시추죠. 드릴링 퍼미트. 그러니까 시추 허가의 지원을 이제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필요했던 그런 이제 아메리카의 그 오일과 가스 생산을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랑 가스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스탠스를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수혜주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써보면은 원유 가스 증산 그러면은
강관 업체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은 이 관련주가 되겠죠. 예, 그럼 파이프 회사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근데 트럼프는 리쇼어링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업체 중에 파이프 업체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제 수혜주를 찾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테나리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티커는 TS.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대 강관 업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난 될 것 같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테너리스 같은 회사를 알아보고 이거 괜찮네 싶으면 이제 그때 사서 이제 한번 모험을 떠나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트럼프 관련해서 뭐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든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과 관련돼서 수혜를 봐왔는데, 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사실 대선과 정권 교체로 이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을 테니 사실 주가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애들이 헬스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회복하고 뭐 계속 더 좋은 정책을 이제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바이든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뭐 전기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의 대표 뭐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좋을 수 있고, 이거는 조금 개별 기업과 관련된 얘기인데, TSM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선 이제 제목부터가 이제 트럼프 TSMC에 왜 돈 주냐, 막 훔쳤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제 대만산 칩에 이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칩스법을 비판하면서 너무 나쁘다 하고, 그리고 지원했는데 걔네는 뭐 안 그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방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 TSMC가 좀 막 조정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TSMC는 지금 이번 실적 발표도 되게 이익률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10%씩 그 다음날 올라가고 했던 회사인데, 지금 그쵸, 여기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 내면서 지금 너무 크게 웃돌았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면서 4분기 실적까지 좀 가이던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 10%씩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좀 트럼프의 인기가 좋아지고 방금 봤던 것처럼 트럼프가 TSMC에게 얘네한테 칩스 지원 왜 해주냐, 얘네가 우리 산업 훔쳐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하고 관세 압박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209달러에 마감했던 그날, 그날 209달러에 마감했던 회사가 190달러,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헬스가 되고 나면은 그럼 사실 TSMC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트럼프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조정받은 만큼 사실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주를 반대로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리쇼어링을 강조하니 반대로 말하면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 짓는 니어쇼어링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친구들도 좀 아무래도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제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와 관련해서 JP 모건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융주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금융주를 근데 저도 트럼프의 행동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하고 이민을 좀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감세를 얘기하잖아요. 감세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관세라는 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비용을 높이는 이슈가 될 거고, 이민을 많이 받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쪽에서 노동시장 쪽에서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세를 한다는 건 또 경기를 그만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쪽을 다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럼프는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달러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정책은 다 강달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플레이션을 많이 걱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은 뭐 싸지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근데 이제 그건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달러가 낮아지면서 싸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물가 상승을 다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금리를 다시 이제 상승시킬 거다. 왜냐면은 그런 이제 비용 상승 압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서 최대한 경기를 좀 이렇게 이제 팽창하는 걸 막아줘야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금리를 이제 높여야 되는데,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좋은 건 사실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왜냐면 예금과 이제 대출 이자의 차이만큼 버는 회사인데 다 대출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면. 왜냐면 적금은 이제 금리가 고정이잖아요. 금리가 고정인데 대출은 저희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변동금리가 훅 올라가고 적금은 멈춰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은행이 받는 이자가 늘어나고 주는 이자는 똑같은 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겠죠. JP모건에서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되면은 금융주가 좋다, 한국 금융주도 좋다,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대선 결과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사실 금리를 내가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그냥 금융주만 사면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것까지는 좀 맞출 자신은 없다. 뭐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금리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융주만 가져가기에 또 뭐 무서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금융주 하나와 뭐 리츠 하나 괜찮은 거를 각각 가지고 가면, 리츠는 반대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금융주의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리츠와 금융주를 같이 가져가면은 생각보다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거 관련해서 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거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얘네가 향후 12개월 순위 기준으로 지금 이게 이제 주가 대비 이익이거든요. 이게 이제 4.5란 말이에요. 이 4.5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00원을 내가 투자하면, 쉽게 말하면 100원을 내가 투자하면 한 22원 정도가 이제 이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년 뒤에. 사실 100원 투자해서 22원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엄청 뭐 싸다고 해야 되나? 싼 거죠. 엄청 싼 거고 수익성이 되게 높은 거죠. 1년 만에 20% 나오는 투자는 이건 뭐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예. 이렇게 이제 22원 정도가 이익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기업 가치 재고 공시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7년에 50%까지 우리가 달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당장 뭐 올해 내년 50%다 이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올해 대체로 38% 정도를 예상해요, 다들. 올해는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뭐냐면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합친 거죠. 번 돈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를 이제 얼마나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은 이제 38% 정도일 텐데 27년까지 뭐 50%라고 하면
그러면은 매년 한 4%씩 늘어나면 50%가 딱 되거든요. 올해 38%에서 이제 25년 42%, 26년 46%.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50%가 된다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100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22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42%면은 9원이거든요. 9원이 배당이랑 매입소각에 쓰이고 그러면 13원이 재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5년에는 이거고 25년은 10원 정도 배당이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25원이 이익이 되고 10원이 배당 매입소각 그러고 10원이 재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당 매입소각 내가 환원을 받는 내가 투자한 환원을 받는 그 매입소각도 계속 늘어나고 재투자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 자체도 뭐 계속 들고 가서도 뭐 무난하게 우리가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뭐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근데 금융주만 갖고 가면은 또 이제 금리가 뭐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좀 취약한 엄청 취약하지는 않지만서도 또 이제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전에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DEA라는 이제 리츠거든요. 이게 정부 미국의 정부 기관을 임대해주는 리츠인데 얘가 배당이 8%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이 이제 뭐 미국 버지니아 주가 있으면 이제 그 주 정부랑 뭐 CIA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부 기관 쪽에 거의 100%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임대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정부 기관인데 뭐 월세 내겠죠, 걔네가. 그러면서도 또 임대가 만료되는 스케줄이나 임차가 이제 상환, 그러니까 차입을 상환해야 되는 차입 스케줄도 되게 균등한 편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리츠 중에서도 가장 좀 꾸준하게 이제 배당 8%씩 받아가면서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금융주에서도 지금 이제 거의 연 9% 10%씩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 주주 환원을 받으면서 좀 편하게 좀 이겨볼 수 있는 이런 식 이제 두 종목을 같이 가져가면은 심지어 좀 금리를 우리가 이제 뭐 오르든 내리든 좀 무던하게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 되면 금융주 좋을 텐데 하다가 거기서 그렇긴 한데 또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금리를 뭐 맞추기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걱정까지 해보면 이런 리츠까지 껴서 해보면 좀 되게 편하게 뭐 거의 8%씩 뭐 배당 받는 셈 치고 뭐 매입소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좀 뭐 적금보다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관해서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이제 좀 그려본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관없는 애들을 골라보자. 애들을 고르기 아니면 수혜주 찾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배당주를 어떻게 구성할까 구성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에 상관없이 가져갈 만한 페어로 이제 금융 더하기 리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원코리아 하셨어요? 저는 청약 안 했어요. 왜요? 사실